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약속드렸듯이 마칸 S 2편 시승편입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께 차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어떤 느낌 말씀드리고, 오늘 또 특별히 저 혼자 타는 건 아니고요, 포르쉐에서 세일즈를 또 담당하시고 저희 한국분이십니다. 그리고 포르쉐 제품에 대해서 또 잠깐 이렇게 설명해 주실 분을 모셨어요. 케빈 씨라고. 안녕하세요. 성함이 케빈 리, 이 케빈 씨죠. 그분이 또 출연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그 뒷자리 공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케빈 씨가 앞에 운전석에 일단 탔고요. 네, 이 상태 그대로 뒷자리로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앞자리 공간에서 그 뒷자리로 옮긴 상황인데 충분히 여유로운 공간이죠. 참고로 이 케빈 씨의 키는 한 170 정도 되고요. 키가 아주 크지 않으신 분들, 일반 성인분들은 충분히 공간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운전석에 180이 넘는 사람이 앉았을 경우에는 뒷자리 공간이 비좁으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지금 헤드룸 공간 보고 계시는데요. 헤드룸 공간은 전혀 문제 없어요. 헤어스타일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닿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마칸의 경우는 키 큰 성인 4명이 앉기에는 좀 비좁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떤 키의 성인이더라도 아이들이 있는 가족과 함께 한 4인승으로 이용하기에는 공간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초코 컬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두운 면에서 보는 색상하고 이제 반대쪽에 또 밝은 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지금 밝은 면으로 보이는 거하고 색상이 많이 달라 보이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초코 컬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더티 화이트라고, 그러니까 더러운 하얀색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대요. 애매한 색상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색상을 참 좋아합니다. 확실히 헤드라이트는 좀 사이보그 눈 같은 느낌이 들죠. 이 부분도 호불호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요즘에 포르쉐 같은 느낌은 있어요. 케빈 씨가 자꾸 이렇게 선글라스 벗겠다고 예의가 아니라고 하는데,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돼서 제가 그냥 선글라스 끼는 거는 제 임의적으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마칸 새로 나왔는데 이 차와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은 SQ5, 그리고 X3에서 M4i 그 정도가 이제 경쟁 모델인데, 가격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그죠? 마칸을 벌써 손님들이 테이크해간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형 마칸 탄 손님들이 어떤 걸 되게 좋아서 사가요? 일단 스크린 사이즈. 스크린 사이즈. 그리고 이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게 저녁에 들어왔을 때 이뻐요. 이뻐, 네, 멋있어. 되게 이뻐요. 멋있어요. 사실 마칸이 신형이 오기 전에 기존의 마칸을 디스카운트를 좀 하고 팔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디스카운트 하면서 팔았는데 굳이 손님들이 그거 안 사고 풀 프라이스를 내겠다 하면서 이 차를 사가는 또 다른 이유. 심리상으로는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체인지가 되면은 예전 건 구모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디스카운트하고 의미 없다. 그냥 그렇죠. 풀 프라이스 디스카운트. 왜냐면은 이제 그래서. 포르쉐 보러 오시는 분들은 5,000불, 6,000불이라는 디스카운트보다는 체인지가 된 차를 타고 싶어 하죠. 오케이. 차를 봤을 때 포르쉐에서 마칸의 위치, 어떻게 이 차를 이용하면 좋고, 어떤 사람이 이걸 샀으면 좋고, 이런 거. 일단 제 경우를 얘기해 줄게요. 제가 마칸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K맨을 갖고 있다가 아무래도 차는 좋은데 트렁크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SUV를 결국엔 바꿔야 됐어요. 근데 일단 마칸을 고른 이유는 일단 트랜스미션 PDK 그거랑 드라이빙 성능이 거의 K맨이랑 비슷하고, 그거 세임 타임에 트렁크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 SUV처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스포츠카도 갖고 싶고 SUV를 같은 시간에 같이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되게 추천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4인 가족은 어때요? 4인 가족한테는 작죠. 제가 봤을 때는. 트렁크 공간 어떻다고 생각해요? 트렁크 공간도 마찬가지로 그치. 작고,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거나 할 때 이제 5명 가족이 있다고 그러면 카인으로 가셔야 되고, 내 가족인데 저처럼 이제 키가 좀 작으신 분들 뒤에 괜찮아요, 충분히. 예를 들어서 이 차를 서킷에 가지고 왔다,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그 포르쉐 트레이닝에 갔을 때 드라이버 인스트럭터 운전하시는 분이 4기통 마칸으로 달리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그건 전혀 문제 없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4기통도 문제가 없었어요. 맞아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차도 차지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기술이. 트레이닝 가면 그런 인스트럭터들이 좀 더 감동을 주죠. 그런 감동을 거? 주지. 오케이. 좀 전에 얘기 들으셨겠지만, 어떤 마칸이든지 서킷을 갖고 들어가셔도 운전자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 있죠. 차가 높기 때문에 뭐 좀 더 쏠리는 기분이 있고 좀 더 겁먹을 부분이 있지만, 타이어만 조금 더 약간 고성능 타이어를 끼고 진입을 한다면
일반 서킷을 주행할 때도 웬만한 아주 고성능 차가 아닌 이상은 마칸이 들어가서 이렇게 뒤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칸을 갖고 서킷을 주행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희 글에다가 좀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해보는 예상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통 포르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인스트럭터들이 보통 레이서 출신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약간의 쇼맨십이나 아니면 차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킷 주행을 하게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그 부분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하실 말씀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글을 남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실내에 들어왔어요. 다른 건 바뀐 게 전혀 없죠. 모니터 말고 요 부분만 다 바뀐 거죠. 그렇죠. 계기판 바뀌었어요? 계기판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오케이. 뭐 핸들이라든가 나머지 공조 컨트롤 장치라든가 이런 것도 바뀐 거 똑같죠? 예. 그럼 이번에 나온 PCM의 장점, 그러니까 화면이 큰 거 말고 그 나머지 어떤 쓰임새,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줘봐요. 포르쉐 앱에 어떤 게 앱이 있으면 일단 앱으로, 그러니까 여기 캐나다에 다 지원이 안 되는데 나라별로 그러니까 원래는 일단 그게 있으면 이제 그 핸드폰으로 차 위치도 가능하고 차 위치가 어디 있는지 차를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기능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차를 시동 키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캐나다에서는 뭐뭐가 돼요? 캐나다에서는 그냥 GPS 그리고 차 알람 시스템이 있고, 알람? 도어 언락 여는 거 킵업 그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차가 도난 당해도 이제 차 GPS가 다 어디 있는지 차가 어디 있는지. 오케이. 그리고 제일 큰 거는 그거를 연결하는 이유는 응급 조난 구조 뭐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없어요. 그게 있으면 10년 그걸 줘요. 그 포르쉐 로드사이드 전화해가지고 SOS 그걸 10년 무료로 줘요. 그걸 커넥을 시키면 내비게이션이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일단 이 움직임이 더 빨라진 것 같아요. 나머지 기능적인 거는 또 크게 바뀐 건 없죠? 화면이 없어요. 커진 거하고 네. 아무튼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제가 계속 구현을 못 하는데 안전벨트 사인이 뒷자리 3명의 자리도 다 표시가 됩니다. 지금 일단 저 케빈 씨랑 또 테스트 드라이브를 같이 하는데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가 없고요. 네. 내가 스포츠를 누르면 어떤 게 바뀌어요? 스포츠를 눌렀을 때 핸들링이 딱딱해지고 서스펜션도 기본적으로 딱딱해져요. 네. 뭐 변속 타이밍이 좀 레일 되는 거, 늦어지는 부분. 네. 좀 더 RPM이 높은 상태로 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스포츠 모드하고 같은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는 좀 레이트하다고 얘기를 해요. RPM이 높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중에 변속이 된다고 해서 레이트 타이밍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서스펜션도 스티프해진다. 그게 어떤 걸로 조절이 돼요? 서스펜션의 압력이 조절이 돼요? 아니면 CC랑 같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잡고 있는 거가 뭐 액체 방식이어서 굳어진다 이런 거. 액체 방식으로 된다는 그거는 이제 PASM. 파즘. 네. PASM. 네. 마칸 S는 어떤 게 기본사항이 들어가요? PASM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파워트레인 쪽으로 마칸 S는 일반 마칸하고 다른 게 엔진 사이즈예요. 엔진 사이즈. 물론 트랜스미션도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없어요? 특별히 기본으로 옵션이 더 들어가는 거? 마칸에 비해서? 일단 이구서스트 모양이 다르죠. 러플러 모양이 다르고, 포르쉐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캘리퍼 색상. 어떻게 달라요? 검정색은 이제 베이스 모델. 마칸 SUV 같은 경우는 은색이 이제 마칸 S, 카이엔 S 다 은색이고, 그리고 마칸에는 없지만 카이엔에는 이제 E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이 하이브리드는 이제 초록색. 그치, 그린. 네. 형광 그린. 네.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마칸 GTS나 터보 아니면 혹은 카이엔 GTS나 터보. 그리고 이제 노란색은 세라믹 브레이크 세라믹 컴포짓 브레이크. 네. 네, 오케이. 지금은 제가 다시 컴포트 모드로 약간의 코너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칸은 아무래도 스포츠성이 가미된 SUV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능적으로 이렇게 몰았다 혼나는 거 아니야? 전혀 몰라요. 저기 좀 느꼈는데 어때요? 차가 많이 기울여져요? 전혀 모르게. 그렇죠. 당연히 속도 그 속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핸들링하면 다른 차였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거를 트레이닝을 안 갔다, 안 간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 저는 벌써 지금 손을 여기다 잡고 네, 내가 겁먹을 것 같아요. 지금 속도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60km? 이 정도로 진입을 해서 그냥 뉴트럴로 돌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CP가 지나고 난다면은 오히려 악셀링을 더 밟았고요. 그런데 역시 차이 많이 기울어지면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같은 경쟁 차종에 비해서도 스포츠성이 강하다라는 느낌이 확연하게 오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같은 컴포트 모드인데 뭐 이렇게 딱딱해서 튄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노면에 따라서 차가 편안하게 주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스펜션 세팅이 되게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너링 할 때 차가 기울어진 부분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운전자가 겁을 많이 먹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은 역시 포르쉐답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모드를 놓고 지금 다운시프팅을 뭐 어느 RPM에서 해도 얘는 다 받아줘요. 물론 연료 차단 전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대략 스포츠 모드에서 오토 모드로 5000rpm이 넘어가니까 업시프트를 해주네요. 근데 이 부분은 수동 모드로 놓으면 연료 차단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자, 연료 차단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또 코너링을 좀 해보게 되면, 아, 앞차가 나가줘야 되는데, 네. 그죠? 아까 그냥 컴포트 모드에서도 별로 크게 기울어지지 않는데, 스포츠 모드는 오히려 원심력을 이기는 듯한 느낌까지 들어요. 물론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기존의 마칸 S를 타보셨던 분이라면 또 기존 마칸 S하고도 큰 차이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스포츠 드라이빙을 위한 서스펜션의 세팅은 정말 마칸만한 게 없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운전자가 편한 느낌을 들게 해주고 있어요. 일단 뭐 이거는 새 차기 때문에 브레이크에 대한 이슈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뭐 브레이크가 좋다 나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포르쉐만의 갖고 있는 담력이 있어요. 차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으면서 운전자가 편하게 그냥 어느 시점에서든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그 자신감 있잖아요. 미리 꼭 발끝을 갖다 대지 않더라도 좀 편한 마음, 이런 부분은 이 마칸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포르쉐는 전반적으로 일단 브레이크는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안 좋다라는 부분이 더 많은 주행거리를 운행을 하더라도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장점으로 보여요. 타이어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진짜 이 차를 갖고 서킷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좀 더 끈적끈적한 타이어를 사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2번의 코너링을 해봤지만 타이어에서 밀리는 듯한 느낌은 많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순정 타이어다 보니까 좀 더 퍼포먼스 쪽은 약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감안해서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세차 냄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냄새가 약간은 강하다 이러실 수도 있는데, 확실히 기존 마칸보다는 세차할 때 나는 그 가죽 시트 냄새가 좀 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약간 포르쉐 이 냄새가 마칸, 카이엔, 파나메라 이 정도가 같은 냄새가 나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해서 이 냄새가 많이 날수록 좋은데, 세차 냄새라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약간은 좀 시큼하면서 그 부분은 뭐 물론 호불호 사항입니다. 업시프팅을 하는데 3000rpm, 4000rpm 이상 정도에서 기어를 바꾸게 되면 뒤에서 조금은 팍팍 튀기는 소리가 또 나네요, 변속 시에. 물론 지금 컴포트 모드고요. 그런데도 살짝 그 배기음이 들려오고 있어요. 포르쉐는 어떤 차든지 배기음이 없으면 좀 서운하죠.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마칸은 이 캐나다 기준으로 파워 스티어링 플러스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는 별도 옵션인데 그게 한 300불여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안 넣으시면 핸들이 서행 운전에서 차를 좀 비켜줘야 될 때, 아니면 낮은 속도에서 주차장에서 차를 넣거나 뺄 때 핸들이 상당히 무거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 운전자분이나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반드시 그 파워 스티어링 플러스 옵션을 보내드립니다.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고속으로 올라가거나 이럴 때는 핸들이 좀 더 단단해지는 느낌은 나지만, 파워 스티어링 플러스 옵션을 선택하시면 저속에서는 더 부드럽고 고속에서는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그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옵션을 안 내신 분들은 사실은 마칸을 타시면서 후회하시고 차가 되게 무겁다, 뭐 힘들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있는 차를 사시길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보통 차를 타면 제가 시트 포지션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SUV 중에서는 그 시트 포지션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칸을 제일 좋아해요. 안으로 몸이 어느 정도 감싸줄 뿐더러,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시트가 옵션이 없는 14외인데도 불구하고 몸을 어느 정도 포근히 이렇게 밑으로 깔아앉혀주는 정도의 시트 옵션을 갖고 있고, 딱 앉자마자 자기만의 포지션을 찾아가는데 너무 쉬워요, 마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마칸을 딱 처음에 시승하거나 아니면 전시장에서나 이렇게 타보게 되면 시트를 딱 앉아보고 잘하는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분도 요 마칸에도 바뀌면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너무 저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마칸의 가장 첫 번째로 추천할 부분이, 저는 또 시트를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도 그 시트 포지션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편하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주행 성능들은
기존의 마칸 S하고는 크게 다른 건 없어요. 특히 가속 성능 같은 경우 대략 한 10마력이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름에 또 에어컨도 틀고 일반 도로에서 운전해 갈 때는 사람이 느낄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속도로에서 친구 차랑 같이 뭐 딱 붙어서 한번 누가 빠른가 막 이렇게 시합을 해봐야만 어느 정도 한 미세한 차이 정도 있을 정도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 차가 더 빨리 갈 수 있다, 기존 마칸 S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에 나온 마칸 S가 기존 마칸 S보다 대략 리터당 뭐 1km까지는 차이가 안 나고 거의 1km 가깝게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속 성능보다는 오히려 연료비 절약형으로 좀 더 바뀌지 않았나, 그 대신 차는 좀 더 잘 나가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부분이 운용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포르쉐에서 받은 그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린 부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혹시 마칸을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칸 S가 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또 모른다고 하네요. 이 캐나다나 미국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 마칸 S를 구입하실 분들은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연료비는 좀 적게 든다, 그 대신 차는 좀 더 파워풀해졌다, 근데 실제 체감적으로는 크게 많이 느끼진 못한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포르쉐 마칸은 기존의 장점들은 그대로 가져왔다. 거기에 밖에 스타일링이 바뀌었고, 요즘 세대 이제 큰 모니터를 원하는 그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서 모니터도 크게 바뀌었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아진 부분이 있다. 이번 마칸 S도 기존의 마칸 매니아들이나 포르쉐 매니아들한테는 인기가 많은 차로 또다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칸 S가 먼저 와서 마칸 S를 좀 먼저 보여드렸는데, 마칸도 지금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일반 그냥 베이스 마칸에 대해서도 좀 보여드리고, 또 시승하면서 여러분께 기존 마칸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 정말 완전히 똑같은지, 뭐 아니면 어떤 색상의 차가 또 추가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여드리는 시간을 다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씨 고마워요. 오늘 더해서. 도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옆에 계신 케빈 씨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미케닉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도 다 질문을 해서 원하시는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더 와. 더. 거기 오케이. 자, 빨리 서봐. 오케이. 날 봐. 여기 카메라를 봐요. 카메라. 네. 자, 일단 인사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 좀 해봐 빨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분은 여기 포르쉐 센터 랭리. 움직이지만 마. 오케이. A가 아니지, 선각은. 에이, 또 마칸하고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은 뭐가 있을까요? SQ5. 오케이. 아니 서서 얘기해. 그러니까 SQ5. 다 좋은데 그냥 나랑 편하게 서서만 얘기해. 그냥 평소 얘기하듯이. 오케이. 스탑. 거기서. 그 중에 가만히 있어. 진짜 움직이면 마. 제발 부탁. 그것만 해. 오케이. 어디가 자꾸 제발. 에어로다이나믹. 서스펜션. 오케이. 서스펜션 뭐가? 서스펜션은 뭐 당연히 훌륭하잖아요. 뭐가 훌륭해? 어떤 부분으로? 그냥 포르쉐니까. 근데 SQ5하고 똑같은 거 쓸걸? 그건 알아요. 근데 뭐가 훌륭해? 근데 이게 체가 편한데 이게 뭐 편하게 때문인지 하기 위해서 모르겠어.